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회 풀어보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얘도 문제 비중이 또 그래요. 우리가 이제 8문제씩인데 2번을 7개, 4번을 9개 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8개를 좀 배정을 하나만 좀 틀리게 하네요. 자, 그래서 일단 오답 노트 해 놓으시고요. 처음서부터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 랜덤이 아니라 총론, 경제론 이렇게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네요. 근데 약간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랜덤을 내긴 하고요. 또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73페이지 갑니다. 29회까지 왔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쉬웠어요. 그죠? 그나마. 자, 이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5번이 정답이죠. 저 어때요?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 취급되는 게 없습니까? 독립된 물건이 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 수월했네요. 5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번.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가 있다. 맞습니다. 자, 민법에서 부동산이나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인 범위 내에서만 토지 상한이 미치고요. 토지 소유권 공시 방법으로 등기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게 출제가 되지 않은 게 나왔죠. 그래서 기억은 맞죠. 택지는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이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다. 맞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 이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자, 획지라는 건 인위적 자연적 획지는 이제 가격 수준이 들어가야 되죠.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그래서 이 니은번은 처음 나온 건데요. 자,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라 그래요. 일단지. 그래서 일단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해설도 보더라도요.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을 따른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의 토지니까 아마 내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정확하게 일단지라고 얘기합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 자, 지가를 공시를 위해서는 표준지가 맞죠. 표준지. 자, 표본지라는 것은 지가 변동률 조사 산정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필지거든요. 그래서 표준지라고 하셔야 되죠. 지가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을 갖거나 유사하도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 선정된 것이다. 계속 나오네요. 우리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은 바로 후보지가 되겠죠.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이렇게 계속 출제되는 문제니까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셨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던 표본지가 떴다. 그 다음에 3번 쉽죠. 3번은 당연히 토지의 특성에서 집약하다. 자, 땅이 제한돼 있고 건물을 올려야 돼.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소유 욕구를 생긴다. 자, 어디가 어때요? 이 공기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욕망이 없죠. 우리가 얼마든지 많으니까. 근데 이 토지는 유한하고 우리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부중성이다. 3번에 2번이다. 이렇게 수월하게 갔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좀 기초적으로 우리 이 상식적인 건 문제를 냈죠. 자, 이런 문제가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다 갈게요. 어때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한계죠. 인허가 시 용적률 증가는 그만큼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행사의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근데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더 연장된 만큼 비용이 들어가고요. 대출 이자의 상승은 내 이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는 건 안 좋죠.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부정적입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무난하게 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냈어요.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에 대한 등록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 대해서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대출을 알선하는 업무는 안 해요. 자, 임차인이 대출 알선 안 하고 우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본다면 1번은 완전히 틀렸고요. 자, 2번. 임대차 계약 체결 갱신해 줍니다. 임차인의 입주 명도하고요. 임대료의 부가징수, 시설물의 유지 계량하죠. 정답은 1번. 자,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 나왔는데요. 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수수료가 붙은 거는 다 탁자가 붙죠.
그래서 일단은 6번에 탁이 붙으니까 위탁 아니면 수탁이 맞죠, 기억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 이전받아 자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을 한다. 그럼 신탁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가 붙으면 제가 타격이 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인 거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수월하게 갔고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요걸 제가 좀 천천히 한번 가겠습니다. 처음이에요. 저렇게 함수 관계로 낸 건 처음이거든요.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 함수 관계를 낸 문제가 그 전에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이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27, 28, 29였죠. 그 전에 한 번 나왔다가 이렇게 좀 돌려낸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해설을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탄력성을 볼 수도 있고 기울기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 풀었지만은 자, A 부동산을 봤을 때 QD 양이 나왔고 100-P거든요. 그럼 P가 넘어가고 100-QD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P 앞에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자, P 앞에 없으면 Q 앞에 기울기니까 바로 그냥 1이 기울기다. 이렇게 가셔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1이 기울기다. 그래서 얘가 수기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본 적이 있었죠. 앞쪽 기본서에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EQS가 있어요. 그럼 P로 고치는 이, 자, 마이너스 C 플러스 P라고 한다면 P 아무것도 없죠. 그럼 Q 앞에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2가 기울기입니다. 공기가 더 크죠. 그럼 공기가 더 크다는 것은 공기가 더 기울기가 크고 비탄력적이니까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수렴형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 수렴형이다. 그럼 비부동산으로 갈까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책은 우리가 Q로 했을 때는 그 P 앞에가 탄력성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서 돌려서 했는데 그보다 앞쪽에서 기출에서는 P 앞에 없을 때 Q 앞에가 기울기가 이제 기울기를 하나 가시는 게 좋아요. 자, 비부동산입니다. 비부동산은 QD 500-2P니까 P 앞에 있잖아요. 그럼 2분의 1이 기울기가 돼요. 나누니까 수기가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요. 3QS. 3QS는 우리가 마이너스 20 플러스 6P란 말이에요. 넘기니까 6분의 3은 2분의 1이 되죠. 그럼 공기가 수기랑 같죠. 그럼 순환형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자, 어때요? A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A 상품을 우리가 줄이고 B도 줄였다면 보완관계죠. 그래서 보완관계에 대한 제는 그 다른 부동산의 가격과 해당 부동산의 수요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니까 반대로 움직이죠. B의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이거는 보완제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8번에다가 별표. 자 지금 계속 풀고 있는데요. 이 8번도 계속 기출문제 나오는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유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량을 물어봤거든요. 자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전체적인 수요량이 있는 걸 다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가볼까요? 그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타락성이 0.0, 소득 타락성이 0.5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 소득이 변하면 전체 수요량이 몇 퍼센트가 감소하겠느냐? 자, 그럼 그대로 수탄과 공탄 우리가 이제 이 수요의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이제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죠. 하죠. 7번의 정답은 1번이었죠.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다 오피스텔 얘기하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시키는 거예요. 얘가 0.6이라며요. 그러면 가격이 자, OP의 가격이 5%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3%만큼 양이 줄어들어야 되죠. 부피가. 근데 소득 탄력성이 0.5예요. 0.5에서 자, 소득이 어떻게 돼요?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인 게 1%가 감소했다는 거군요. 그러면 고로 1%가 감소했다는 거는 자, 어떻습니까? 2%만큼 증가가 됐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난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가 2%를 나누기 0.5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나누는 거니까. 자, 그럼 2 나누기 0.5를 때려본다면 4%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소득이. 난이도 높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게 분명히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또 출제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4번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4% 증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했잖아요. 비가 더 했잖아요. 9번에 주택 매매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틀린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9번의 정답이 4번인데 자, 이게 모르시면 그래프로 그런 게 빨라요. 가격과 양이면 자, 안 되시면 그냥 수요를 이렇게 증가를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탄력적이라는 건 완만하잖아. 그럼 가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비타라 쪽에서 이렇게 가파를수록 가격폭이 크잖아요. 그럼 공급이 비타라 쪽에서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고 하셨어야죠. 그래서 비타라 쪽이 맞습니다. 비가 빠져나올 가능성이 크죠. 비가 더 이렇게 오셨죠.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비타라 쪽에서 공급이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결례량은 무조건 증가하죠. 다 우측으로 움직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게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자, 2번은 어떤 걸 우리가 원하냐면, 자, 수탄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래요. 완탈. 그럼 누워 있잖아. 가격과 양이면 수요가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가격과 양의 변화를 물어보죠. 그럼 한쪽이 변할 때 한쪽이 완전이었을 때 한쪽이 불변이에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불변이고 양만 증가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붙기 때문에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겠죠. 점의 이동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5번. 자, 우리가 공급이나 수요나 다 단비 장탄이라고 했잖아요.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좀 수월하게 나왔죠. 그래서 난이도가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10번이 조금 응용해서 나온 문제인데 자, 봅니다. 10번에 부동산 매매 시장의 수요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당연히요. 우리가 10번에는 1번이죠. 자, 가봅시다. 자,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수요가 완전 비타라 쪽이라고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완전 비타라 쪽으로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한다는 완탈이기 때문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10번은 1번 완전 비타라 쪽으로 고쳐주시고요. 이제 11번이 좀 어렵습니다. 자, 11번은 가볼게요. 우리가 이 11번에 대한 게 조금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제 좀 어렵게 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는데요. 자, 1번. 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아니라 예상이에요. 하락을 했다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겠죠. 그럼 11번에 1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한다는 건 가격은 안 변했죠. 안 변하고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하락할 걸 예상한다니까 지금 아예 안 사겠죠. 상승할 건 미리 사주는데 자,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수요 감소. 그럼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보다는 수요의 변화로 수요 곡선이 우리가 좌하향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좌측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려간다. 좌하향한다. 해설 참조하시고요. 자, 2번은 실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좌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만 맞죠. 대체제는 다주택 가격 상승하며 수요곡선이 우상향 이동하죠. 이렇게 맞습니다. 자, 4번은 뭐가 틀렸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수요의 변화로 이 표는 동일상의 수요곡선 상향에서 상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요곡선이 우상향 이동한다. 자, 거래세가 인상을 해요. 그럼 수요를 줄이잖아요. 그럼 수요곡선은 좌하향 이동한다. 난이도가 최상이었습니다. 자, 옛날에는 우측으로 하면 그냥 우측으로 이동했다. 좌측은 좌측 이동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방향까지 냈다는 건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자, 12번 갑니다. 지대로는 우리가 공부했죠. 자, 12번에 보시면은 토지 위치를 중시하고 비옥도는 무관하다라는 거거든요. 위치지대는 토지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는 무관하죠. 그래서 차익이 아니라 티넨이 얘기한 위치지대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티넨 이론이죠. 그래서 위치지대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그다음 준지대는 제가 이제 이 기계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그럼 영구적으로 아니라 그 성질에 준하는 일시적으로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잉여는 맞는데 토지의 사용에 대한 지대의 성질을 준하는 잉여는 맞는데 단계만 성립하고 영구적으로 성격을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구적이 아니라 단기적, 일시적으로 고쳐주시고요. 자, 우리가 3번이 맞습니다. 절대는 마르크스잖아요. 소유권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적만 나타나기 때문에 3번이 정확하게 맞죠. 자, 4번.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우리가 사용되는 그 최소한의 지급액은 전용 수입이죠. 경제지는 전체 수입에서 정수 뺀 거죠.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지 입찰지는 제가 해설해 놨는데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 노력에 의한 상출된 지대가 아니라 자,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금을 해서 초과윤이 제로인 지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찾기 쉬웠죠. 자, 유사한 도시 활동이 집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유사 활동은 모이는 게 중요하죠. 상호 편익을 주는 우리가 그 소매 업종들은 서로 모일수록 편익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 직접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상호 분리한다. 자, 다른 업종은 우리가 주택과 공장은 서로 충돌하기 쉽잖아요. 분리한다. 자, 이걸 보더라도 같은 업종끼리는 모이고 다른 업종이 흩어지는 건 다핵심 이론이죠. 그래서 정답은 아주 수월해요. 3번이 정답입니다. 쉽게 갔습니다. 이번 거는 저번 때보다는 조금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리수 얼마니까 2명이니까 다 얘기죠. 자, 그 다음 14번은 제가 좀 편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물론 이 정보의 현재 가치라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건 여러분들 좀 편법을 좀 이용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계산기 쓰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1년이 나왔는데 2년이 나왔다는 건 획기적이었거든요. 자, 그럼 정보 가치 구하는 자, 편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 대한 편법은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만들었는데 자, 일단은 이론상은 정보 가치는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요. 그래서 그 현재 가치를 빼는데 자, 정보 가치를 빠른 계산법이 이렇습니다. 정보와의 현재 가치죠. 빠른 계산인데요. 빨리 푸는 계산. 그럼 우리가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를 뺍니다. 빼고 미실현 가치를 빼고 그 다음에 미실현될 확률, 미실현이 안 될 확률이거든요. 이걸 곱하고 자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1년 후에 일시불이라면 1 플러스 R의 N승이 일시불 현가계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빼고요. 자, 이건 안 될 확률이잖아요. 안 될 확률 나누는 거죠. 그래서 빼, 안, 나로 암기해 보세요. 자, 그럼 실현 가치는요. 그대로 저랑 이제 같이 오시는데 문제를 풀어보셨으니까 자, 지금 6억 5백이잖아요. 그럼 6억 5백을 정확하게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랑 치보죠. 60, 500을 쳐보십시오. 자, 그러면 60, 500을 쳐보시면 우리가 거기서
3억 250을 빼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3억 250만 원이 나오겠죠. 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3억 250만 원을 쳐보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6억 500에서 마이너스 3억 250만 원을 쳐보면요. 자, 3억 250만 원이 나오겠죠. 자, 요거 뜨겠죠. 빼니까 여기다가 안대락률을 곱하라는 거죠. 그럼 되는 게 50이니까 안 되는 게 50%를 곱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억 250에다가 3억 250에다가 자, 갑니다. 3025 500 250에다가 곱하기 50%를 때리니까 151 200 000이 나오죠. 자, 그럼 요거에다가 정확하게 요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151 250 000. 자, 그럼 여기다가 1년이 나섰어요. 근데 2년 나왔다는 거는 계산 방식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죠. 자,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입니다. 그럼 10%니까 0.1이죠. 그럼 1.1을 나누잖아요. 그럼 1.1을 또 두 번 곱하면 1.1을 또 하지 마시고 계산기를 한 번에 간다는 거죠. 그럼 나누기 1.1을 한 다음에 는을 치시면 1.1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누르면 더 한 번 된다는 거죠. 그럼 1억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 꼭 활용하셔서 5번이 정답이다. 자, 우리가 모두 이렇게 강사들이 우리가 좀 이용해서 많이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설대로 가면 어려우니까 빼안나. 그래서 빼고 실현가치, 미정가치를 빼고 안대락률을 곱한 다음에 나누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도 별표를 3개.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30, 31에 좀 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어때요? 15번에는 쉽죠? 쉽다는 건 좀 그런데 다른 문제보다 1번이 정답이죠. 레일리 이론은 무조건 우리가 이론상 인구의 비례하고 거리집을 반비례하죠. 좀 수월하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5번의 정답은 당연히 1번이 정답이다. 자,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크기가 인구거든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2번은 맞죠. 배번은 운송비, 노동비, 집적을 고려해서 비용을 최소화되는 지점에 공장을 최적 입주하자. 자, 컨버스는 분기점이잖아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 시장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했다는 건 경계지점을 처음으로 구분한 학자는 레일인데, 자, 우리가 컨버스가 이제 컴파스 뭐 그리는 거잖아요. 공식을 만들면서 이제 쟀다는 거죠. 확인을 해서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고요. 허프는 히읗 들어가니까 무조건 확률이 나오죠.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 거, 면 이렇게 암기하라 했죠. 자, 크리테리온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중심지 계층에 따라서 고차, 중차, 저차 서로 다른 크기와 도달 범위, 세부 범위를 가지고 있죠. 자, 16번도 우리가 계속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자, 효율적 시장. 자, 들어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설명 중 틀린 거 당연히 16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죠. 강성은 무조건 초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린 거죠. 그래서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게 좀 쉽게 떴죠. 자, 그래서 다시 본다면 강성은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고패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 시장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초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자, 불안정 경쟁이라도요. 자, 우리가 할당효율적 시장은 초과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그럼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 같으면 할당이 될 수도 있죠. 진입장벽의 존재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죠. 부동산 시장은 분화되어 있습니다. 부분 시장으로 시장의 불균형을 또 초래하기도 하죠. 다 시장마다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곡적 제한의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겠죠. 자, 17번도 쉽게 나왔어요. 경기 변동은 이제 한 문제가 떴는데, 자, 갑니다.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당연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 모두 불규칙한 주기와 진폭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는 길고 진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 일반 경기는 주기와 진폭이 경기의 국면이 불명하고 불규칙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동일한 주기가 아니라 다른 주기로 이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는 다른 주기로 진폭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가 아니고 진폭이 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불규칙, 불명확하죠. 불규칙한 주기와 진폭이죠.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무난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1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죠. 그래서 같은 지역에도 부분 시장별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이죠. 자, 서울도 구마다 틀리고 동마다 틀리잖아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제 간축 착공량, 자, 이게 공급 지표고 거래량 등을 확인할 수가 있죠. 부동산 경기 상승 국면일 경우는 직전에 상승을 합니다. 그럼 직전에 거래사는 거래사는 현재 시점에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5번 업무용 부동산인 경우는 부동산 경기의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18번에 가시면은 법령을 기준할 때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폐지됐다. 그래서 폐지된 초소 이렇게 암기하세요. 초소. 자, 그러면 초소 나오면 시행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초가 토지 초과 이득세제입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는 위헌 판결로 폐지됐죠. 초과 이득세제. 그 다음에 소가 뭐예요? 택지 소유 상한제죠. 택지 소유 상한제. 이거 잘 뜹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저 추가제하는 게 간평의 학교는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기억 디귿만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만 실시되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제가 이런 걸 했었어요. 공시주체가 이제 개별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또 나온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19번. 자, 부동산 가격 공시의 주체가 있어요. 그럼 공시 주체는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임말이고요. 그다음에 시군구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줄임말한다. 시군구장. 그럼 개별만 시장이 하고 나머지 다 국장이 하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개별공시가는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본다면 어때요? 정답은 19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래서 정책에서 이제 다른 것들과 엮여서 물어봤는데 막상 그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공시의 개별 공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개발부담금제라는 게 있잖아요. 개발이 환수제도에 의해서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얻는 사업 시행자부터 새 개발액의 일정을 환수하는 제도가 개발부담금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용 계획의 내용을 또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죠. 토지용 규제에 대한 수단 들어가죠. 자, 개발권 양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만 검토하고 있죠. 그럼 자, 이거는 개발권 양도라는 게 들어가죠.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개발권을 양도하는데도 개발권 양도제 맞고요. 자, 앞서서 토지비축제도는 토지은행이에요. 자, 우리 시험 문제 공공토지비축이니까 공공이 들어가면 직접인데요. 토지비축, 토지은행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직접적 개입의 정책 수단이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죠. 자, 간혹 가다가 세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좀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표를 작성해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가 참 재밌는 게 자, 우리가 지금 29회 때 하고 있잖아요. 29회 걸 하고 있는데 30회, 31회 때 또 세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법 문제가 우리가 학교론에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까지를 연결시켜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20번, 21번 이제 정책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유가세, 그 다음에 누진세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거고 국세와 지방세는 어떤 게 있냐.
시장 실패의 요인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쭉 본다면 문제가 예전에 나왔던 것보다는 좀 수월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월했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30패 31회가 남았죠. 그러면 조금 더 이 점수가 좀 올라가실 거니까 화이팅 하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2교시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쉬었다 가시죠.